안녕하세요. 등대 황규문입니다. 먼저 그린라이트 팀에 오신 우리 팀원들 정말 반갑습니다. 작년에 팀장인 황윤호 학생이 이 그린라이트 팀을 잘 운영해 왔고, 그 황윤호 학생이 이끌어온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좋은 주제로 이끌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계승시키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차원에 이번 그린라이트 팀을 운영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같이 했던 친구들은 이 ESG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ESG를 좀 더 우리가 개념적으로 잘 알고 이해해서 이제 누가 이끌어가는 어느 한 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 ESG에 대한 생각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이 ESG를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우리 그린라이트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ESG의 개념을 선생님이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ESG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나온 이론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오랜 기간을 걸쳐 발전되어 왔습니다. 회사들은, 기업들은 기업들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즉 매출을 많이 일으켜서 다른 사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버는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가져야 될지, 또 투자자들은 그 책임을 잘하는 기업을 찾아서 더 잘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논의가 바로 1960년대, 70년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환경의 문제가 많이 이제 대두가 됐고, 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뭔가를 바꿔서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적용이 됐고, 그 개념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환경 보호를 고려한 경영들을 이제 시작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2000년대 ESG라는 개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Who cares win? 누가 바로 이 승자들을 케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서 ESG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은 이 ESG 요소를 정해서 이 ESG 요소에 맞는 회사들의 또 기업들에게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뭐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도로 넘어가면서 이 ESG가 더 확산되고 중요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후 변화가 심화되었던 것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서 ESG의 중요성이 바로 더 중요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경영이 확산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 ESG에 대한 내용과 또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이제 SDG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ESG는 다분히 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활동들, 그 다음에 이 생산을 위해서 직원들, 또 어떻게 이 직원들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 이 나라와 국가가는 어떤 비즈니스,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ESG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환경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겠다 하는 것만으로 ESG를 다루기엔 너무 협소한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이 소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 또 지역사회 관계를 위해서 어떤 사회 구조들을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또 이런 부분에만 하는 것도 ESG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거버넌스, 이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 방침이라든지 윤리로만 어떤 것들을 접근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ESG를 하고 있는 그린라이트 팀들은 바로 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ESG의 중요한 이유 중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기업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를 기업에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속 가능성 성장을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를 통해서 투자를 결정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ESG를 잘 관리하는 기업이 바로 투자 유치를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투자 유치를 잘 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장기적으로 수익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방향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관리를 한다.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회사는 기업들은 이미지를 가치가 상승이 되거나 브랜드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나 큰 기업들은 자체 제품들을 홍보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경영을 한다 라고 홍보를 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ESG를 하면서 투자의 트렌드가 바로 ESG에 맞춰졌다는 거 여러분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에게는 선생님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ESG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회사들은 제품을 만드는데 또 이익을 창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들을 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ESG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ESG가 국내에 돌았던 것은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초반부터 확산이 되어서 바로 기후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일어난 산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나미 또는 높은 고온의 기후를 가졌던 여러 가지 기후 변화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통해서 기업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한 부분이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대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가 배출이 되는 원인은 아시다시피 이런 산업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CO2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감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탄소 감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ESG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규제라든지 투자자들이 이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과연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 사회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소득 불균형한 부분들,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그런 구조들, 빈곤의 문제들, 또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부분들도 이 기업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ESG 평가를 할 때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 지표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양한 존중, 인권 보호, 또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이 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투자 유치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해외나 여러 가지 국내에 대한 사례라든지 보고서들은 다음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나눠주도록 하고요. 자, ESG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environment, E는 바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후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에너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확대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사용하고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 그리고 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또 수질이나 대기 오염물 관리를 해서 오염물 배출을 감축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소셜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인권, 그 다음에 다양성, 포용성, 지역 사회, 소비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소셜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거버넌스,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에, 또한 기업과 기업 관계뿐만이 아니라 기업 안에서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윤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한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이 어떻게 잘 권리가 보호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전반적인 ESG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실행적인 부분들, 또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추가 온라인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팀장에게 알려줬고, 팀장과 함께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 미드텀이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고, 또한 매년 있는 이 탈플라스틱 프로젝트, 이거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해주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 많은 학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길, 해야 될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간략적으로 얘기했지만, 팀장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연구해보며 좋은 결과를 만드는 우리 그린라이트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